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리가 진나라 하면 BC 221년에서 BC 206년까지 약 15년 동안 존속했던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입니다. 이 통일을 하게 된 왕은 바로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진나라 시황제가 세낭에, 지금 말하면 함양이죠. 함양에 도읍지를 정하고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사상을 채택해서 엄격한 법 집행과 토목공사, 정복사업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이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농민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진나라다. 그러면 진시황제의 그런 정책과 왜 진나라는 그렇게 단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13살 때 이제 황제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친정을 한 것은 22살 때였어요. 49세에 죽을 때까지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나라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원래 군현제가 춘추 전국시대에 특히 법과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던 상황이 이미 했던 군현제를 드디어 진시황제가 정책 보좌관이었던 이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군현제라는 것은 전국시대 같이 그런 제후들이 제후국을 갖고 있으면 혼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군 밑에 현을 둬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중앙 집권화가 되겠죠. 그리고 각 도로를 전국으로 다 냅니다. 그래서 이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완벽히 됨으로 해서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시황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황제 하면 춘추 전국시대에 분열했던 그 사회를 통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통일의 아이콘 하면 역시 시황제입니다. 진나라 시황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통일하기 위해서 뭐들 하냐, 원래 낭야 대각석에 보면 이 사람이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명분과 그리고 통일해야 될 분야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문자를 통일해야 한다. 문자는 드디어 이사라는 그 정치인에 의해서 고안돼 가지고 소전체를 실시합니다. 소전체. 이 소전체가 나중에 이제 예서체가 되는데, 이 소전체를 가지고 이제 문자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도량형을 통일하죠. 그러니까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그런 그 도구를 전부 다 통일합니다. 그래야 경제생활이 잘 되겠죠. 그리고 화폐도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많이 썼던 포전이라든가 도전이라든가 명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비전 이런 것들을 통일합니다. 그것이 발량전이라고 합니다. 발량전. 동아시아 화폐의 그런 모형이 됩니다. 동그란 그런 돈 모양의 가운데 사각형으로 구멍을 내죠. 그 우리나라 상평통도 다 거기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나라 돈도 다 그렇게 돼 있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진나라 시황제의 그런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무리수를 띱니다. 자기 정책을 비판한다든가 자기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안 해도 될 것을 통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사상통일입니다. 이 사상통일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즘 말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막는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 나라가 곧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요새 정치는 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뭐 언론 통제하면 다 감춰진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진나라 시황제도 그랬다는 겁니다. 감춰질수록 질서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단행한 것이 뭐냐, 분서갱의라는 겁니다. 이 분서갱의를 통해서 시황제는 사상을 통제하고 통일하려고 합니다. 뭘로? 법과 사상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엄격한 법률을 집행하는 걸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법으로만 하려고 한다.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법을 비판하고 법과 사상을 비판하는 책들을 다 불사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도가나 육아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했겠죠. 원래 도가가 무의 자연사 아니냐. 그 다음에 도덕 정치를 강한 게 육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육아의 그런 반대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제 안 되겠다 해서
책을 불지른 것을 분서 그럽니다. 그러면 분서는 다 책을 태우냐? 그것도 아니죠. 중요한 책은 자기들도 남겨놨겠죠. 뭐가 있겠어요? 진나라 역사책, 농업에 관한 농서, 의서, 그 다음에 점을 치는 복서, 이 네 가지를 제하고는 거의 다 불지릅니다. 특히 이제 육아의 경전 같은 건 다 불지르겠죠. 우리가 육아의 경전하면 뭐가 생각나요? 훈고학의 경전인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런 오경, 이런 거 생각나죠. 이런 것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갱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학자들을 다 생매장합니다. 특히 육아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매장하겠죠. 그때 이것을 갱유 그래요. 묻을 갱자, 육아들을 이제 생매장했다 그러죠. 그래서 갱유 그래요. 그러니까 분서갱유는 사상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사상 통일이란 어리석은 그런 정책이었다. 진시황제는 흉노족을 몽염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제 축출합니다. 이제 만리장성을 축출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정부 활동의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베트남, 지금 베트남이죠. 베트남 북부를 공격해서 정복도 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뭐냐? 바로 대토목공사입니다. 대토목공사는 어느 시대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거죠. 특히 이제 강제 노동력을 착출하는 거, 이거 참 안 들고, 이것도 우리가 징용 그죠, 징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정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썼다. 원래 만리장성은 전국시대에 그 칠웅이 살면서 자기들의 성곽을 만들고 또 외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연결한 것이 바로 이제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명나라 때, 지금 현재 만리장성이 이제 완성된 거죠. 지금의 만리장성은 이제 진나라 때와 명나라 때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화로운 궁궐을 짓습니다. 이것을 아방궁을요. 아방궁. 아주 큰 화스러운 궁전을 짓습니다. 그것도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불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원군이가 경복궁 중건할 때도 강제로 백성들을 징발해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사후에 그런 죽을 왕릉을 만들게, 여산릉이라고. 바로 황제의 능을 만듭니다. 이것도 그냥 피라미드 같이 엄청나요. 높이도 한 100m가 넘고, 주위 둘레를 막 몇 킬로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킨다 해서 뭐예요? 병마 용경을 또 만들어서 호위한다고. 그렇게 많은 흙을 가지고 병사라든가, 그 다음에 말 모양으로 그런 인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최초의 혁명 집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승이란 사람과 오광이란 사람의 난이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승오간의 난 그럽니다. 진승과 오광은 실제로 농민인데, 이 사람들이 대토목공사의 이제 징용으로 착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할 장소까지 몇 월 며칠까지 도착 못하면 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장마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결심을 하는 거죠. 진승오광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 가서 사형 당하느니 우리 할 말을 하고 죽자. 그러면서 이제 진승오광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이 세상에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재상이나 장군의 씨가 따로 없다. 우리도 기회만 되면 저 위에 재상과 장군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진성이 살해됨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초의 혁명 집단이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15년의 짧은 존속 기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항우와 유방이 정과를 올리면서 한나라로 왕권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